자, 전 시간 이어서 요번에는 이제 요번 시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조세금융 신문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는 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험 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한 다음에 자격 시험 보러 가면은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이론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하나에 2점입니다. 배점이 2점으로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론은 나중에요. 저희는 이론을 먼저 하지만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실무를 먼저 하고 이론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한 겁니다. 저희는 이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부기라는 것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이러한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을 부기라고 얘기할 때 이 부기의 계산 방법을 분류할 때 특징이 뭐냐? 자, 이 부기는 바로 복식부기를 얘기하는데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는 이러한 기록하고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요? 부기라고. 이런 부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복식부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이 알아보는 건 무슨 부기라고? 단식부기고요. 자,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걸 무슨 부기라고요? 복식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음 결산 정리상의 수익의 이연을 물었습니다. 자, 이연은 뭘 얘기하냐? 이연 계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연 계정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을 이연 계정이라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급한 것 중에서 날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2월도 넘어가거나 아니면 먼저 받은 것 중에서 날짜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돼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돈을 우리는 이연 계정이라고. 이연의 반대는 예상입니다. 예상은 올해 받지 못했거나 올해 지급하지 못한 잔액이 내년으로 2월 돼 넘어가는 걸 우리는 이연 계정, 예상 계정이라랍니다. 그 이연 계정은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을 얘기하고 예상 계정은 미수 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예상은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의 우리가 비용의 예상은 미지급 비용이고 수익의 예상은 미수 이자를 얘기하지요. 따라서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 4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한다고요? 4번을 이야기한다는 거. 3번 다음 중 유동자산 항목 물었네요. 여러분 이 문제 3번 같으면 계정 과목 굳이 애울 필요 없고 프로그램에 정기분 들어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유동자산은 뭐를 얘기해요? 1년 이내에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뭐라고요? 유동자산으로. 유동자산에는 당좌 자산과 뭐가 있다고요? 재고 자산이 있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애울 필요가 없고요. 곧바로 프로그램 열고 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시험 볼 때 꼭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을 보면 자 1번을 보면은 자 매출 채권 유동자산이죠. 건물은 비유동, 토지도 비유동, 기계장치도 비유동이니까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 상품 유동, 선거금 유동, 현금 유동, 당좌 예금 유동 2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 현금 유동, 받으러옴 유동, 미수금 유동, 구축물
구축물은 뭐냐 하면 토목공사, 땅 파고 다리 놓고 저수지 꾸미고 이런 것들을 구축물 비유동입니다. 틀렸고요. 4번 매출 채권 유동, 미수이자 유동, 건물 비유동, 투자 유가증권 비유동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번. 4번 다음 각 날짜별로 분계와 거래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날짜가 지금 10월 6일하고 10월 9일이 나와 있죠. 10월 9일이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예시가 빠졌네요. 예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로 그냥 해줄게요. 단기 차입금과 이자 비용, 단기 차입금과 이자 비용이 차변에 있고 대변에 현금이 있으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차입금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단기 차입금은 부채고 현금은 자산이죠. 요거만 있으면 교환거래, 여기다가 이자 비용, 손익거래가 추가되면은 1번은 거래의 종류가 혼합거래를 이야기하는 거고, 2번은 10월 9일은 뭘 얘기하는 거면 현금 1,000만원, 대변의 자본금 1,000만원은, 자, 현금 1,000만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면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요거는 교환거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교환거래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다만 여기선 예시가 빠졌네요. 10월 6일은 거래의 종류가 혼합거래, 자, 10월 9일은 교환거래. 이 거래의 종류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진 거는 교환거래,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손익거래, 그 다음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를 합한 거를 무슨 거래라고요? 혼합거래라고 하는데, 그냥 밑에 예시가 빠졌기 때문에 말로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다음 중 출금거래가 아닌 거. 자, 여러분 출금은 뭘 얘기해요? 현금이 나가는 거지.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거래, 현금이 나가면 출금거래. 대금결제가 현금과 관련이 없으면, 현금과 관련이 없으면은 우리가 대체거래가 되는 거지요. 따라서 자, 1번 보면은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이 되죠. 차변의 상품. 대변은 상품 대금은 지폐. 지폐는 뭐가 돼요? 금이 되죠. 현금 나가지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출금거래 맞지요. 두 번째도 상품을 갖다 매입하고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면은 차변의 상품, 자기압수표는 뭐가 돼요? 현금이 되니까 역시 출금거래. 세 번째도 상품을 매입하고, 세 번째는 당자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네요. 당자수표는 당자예금이죠. 차변에 우리가 차변의 상품, 대변의 당자예금은 출금거래가 아니고 대체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고, 자, 대금은 상품 대금으로 받아 두었던 상품, 바로 이게 현금이죠. 이거 현금. 자, 여러분들 아이당당 유동현 얘기해서, 유동현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는 현금이 되지요. 따라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얘도 역시 출금거래 맞네요. 아닌 건 3번이 되고요. 6번 자, 다음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 자, 자본금 계정을 물었습니다. 항상 자본금 계정이 아닌 거. 자, 원시 출자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기초자본이라 합니다. 기초자본. 그 다음에 이 인출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투자한 금액 중에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돈을 인출금이라고 얘기하지요. 인출금도 자본항목 맞고, 단기 순손익, 단기 순이익이나 순손실도 역시 자본항목이 맞는데, 여기 4번의 이익잉여금은, 자, 개인기업은 단기 순손익으로 표시하지만 법인기업은 단기 순손익으로 표시하지 않고 영업활동 결과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은 개인기업이 아니고, 자, 법인기업의
표시 항목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을 보면 청석 상점에 2020년 10월 15일 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의 시장성이 있는 상장 주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매도 가능 증권이랍니다. 자, 있는 주 조세의 주식 얼마? 60만 원. 60만 원인데 60만 원 1조 액면가액 5천 원 100주를 자, 수수료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주식을 2020년 언제죠? 11월 20일 날 70만 원에 전액 매각을 했으면 자, 이익 받냐? 처분 받나 이거죠. 자,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거.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는 걸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절대 수수료를 갖다가 보는 거 아닙니다. 수수료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내가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6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팔았으면은 얼마 이익 보고 팔았지요? 10만 원. 자, 10만 원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른 거는 매입할 때 매입원가에 포함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에 따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원가에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8번 이것도 자, 영업의 비용. 여러분, 영업의 비용 역시 정기분, 우리 프로그램 열어서 정기분 손익 계산서를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 정기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영업의 비용을 눌러서 찾으면 되죠. 애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기억 한번 해봅시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는 계정 과목 끝에 뭐로 끝난 거요? 여비료가.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뭐로 끝난 거요? 수익, 이익. 그 다음 임대료. 영업의 비용은 끝에 뭐로 끝난 거요? 비용, 손실, 기부금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영업의 비용은 손실자로 끝난 거, 그 다음에 손실자로 끝난 거. 자, 1번이 맞네요. 그죠? 1번이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자, 2번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으로 이게 자산 항목, 부채 항목으로 들어가니까 아니고,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가수금은 부채 항목, 접대비는 판관비, 잡손실만 영업의 비용이 되지요.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우리가 9번을 보면 자, 다음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 기말 재고 자산을 많이 평가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기말 재고가 많으면 원가는 과소가 됩니다. 원가가 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가소가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원가가 적으면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평가되면은 원가가 줄어들고 이익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거의 반대는 뭐지요?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가 될 때는, 과소가 되면은 원가가 가대가 되고 단기 순이익이 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0번 다음은 영동기업의 재고자산 자료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영동기업은 8월 중에 몇 개를 판매했습니까? 600개를 판매했습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소비하는 거, 먼저 들어온 거부터 먼저 소비하는 걸 선입선출법으로 해가지고 매출원가하고 그 다음 뭐를 구하래? 매출원가하고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날짜별로 들어온 게 표시가 됩니다. 자, 50개부터 먼저 들어온 게 50개, 그 다음에 200개, 그 다음에 300개, 그 다음에 몇 개지요? 250개지요. 이 중에서 자, 매출원가를 알라 그러면 600개를 만들어. 600개를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50개 곱하기 50개 곱하기 500원, 그 다음에 200개 곱하기 600원,
300개 곱하기 650원. 그 다음에 그래도 요거 3개 더해도 550개 뿐이 안 되죠. 그럼 여기 나머지 여기서 250개에서 50개를 헐어요. 50개 곱하기 800원. 자, 요거 4개를 더한 거를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50개 곱하기 500원, 200개 곱하기 600원, 300개 곱하기 650원, 그 다음에 50개 곱하기 800원 하면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38만 원 나오지요. 그리고 자, 기말 재고는 못 팔은 거 600개 팔았으니까 50개 나갔고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200개 나갔고 그 다음 또 몇 개? 300개 나갔고 그 다음 몇 개지요? 250개에서 50개를 빼면 몇 개 남아요? 20개 곱하기 800원 하면 16만 원 되죠. 자, 못 팔고 남은 게 바로 기말 재고 자산입니다. 이렇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소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요? 선입 선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어진 거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래요. 여러분 이것도 공식 외우지 말고 이건 어디를 가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봐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열면은 자 항상 어떤 식으로 구해요? 자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나왔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지요. 따라서 자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얼마냐? 이익끼리 더합니다. 매출 총이익하고 여기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요거 2개 더해서 30만 원하고 3만 원 더해서 대손상각비 5만 원 빼고 기부금 7만 원을 빼면은 얼마 나와요? 자, 21만 원. 3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계정에서 당기에 발생한 소모품 총 금액이 얼마냐? 소모품 총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소모품 총 금액이 얼마냐? 당기에 발생한 소모품비를 물었으면은 소모품비는 사용액을 이야기합니다. 소모품 구입한 거 70만 원 중에서 대변에 보면 대변의 소모품은 미사용분입니다. 미사용분을 소모품이라 한다면 소모품비는 바로 손익 20만 원이 바로 사용액을 얘기합니다. 바로 손익이 당기에 사용 소비된 소모품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역시 여기를 계산을 외우지 말고 어딜 봐요? 자, 13번도 자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보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계정 과목 적요 등록 가서 계산해도 됩니다. 찾아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현금이란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통화를 얘기하죠. 즉 지폐나 주화를 우리는 현금이라 그러니까 현금에다가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위험 부담이 없는 금융상품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자 보통 예금하고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 속하는 거지요. 요거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2만 원, 15만 원, 18만 원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45만 원. 그래서 몇 번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4번 다음 중에 지급어음이 차변에 오는 걸 물었네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 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면 지급어음이 대변해 가지요. 두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약속 어음으로 배서 양도하면 대변에 받으러옴이 나가지요. 세 번째 외상 매입금 50만 원 지급하기 위해 약속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은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지급업이 나가지요. 얘도 아니고. 네 번째, 당첨 발행 약속금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에 지급보험, 대변에 현금이 나오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 자,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차량 운반구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토지를 구입 시에 중개수수료는 토지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입 시에 자, 매입 재비용은 상품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상품 매출 시에 운반비, 상품 매출 시에 운반비는 자, 비용 계정인 운반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뭐든지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건 단기 매매 증권만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론 요만큼 마치고 실무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책 374를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는 실전 문제와 똑같이 연습을 합니다. 저희는 조선검증신문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험 문제와 비슷한 중요한 문제를 모의고사 2회분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 연습한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큰 문제 없이 할 거예요. 따라서 지금 거기 보면은 회사가 한국 상사의 코드가 2221번이면 자,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회사를 눌러가지고 몇 번으로 2221번으로 변경하면은 코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1번부터 풀면 되지요. 한국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지금 메인 회사가 한국 상사니까 이 상태에서 회사 등록을 들어가서 한국 상사는 사업자 등록증이다. 요거 가지고 틀린 것을 찾아서 입력하라는 겁니다. 쭉 보니까 대표자가 김정훈이가 아니고 누구로 바꿔줘요? 신민주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또 틀렸는가 하면은 업태. 자, 업태가 제조가 아니고 뭐라고요? 도소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시험은 이렇게 틀린 거를 곤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자, 관할세무서가 어디가 되는 거냐 하면은 자, 용인이 아니고 도움키 F2를 눌러서 관할세무서가 어디가 되는가 하면 수원으로 바꿔줘야지요. 수원.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때 조심할 건 여기 사업장 주소에 우편번호가 안 들어가 있지요. 위에 문제 보면 주소 입력 시에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넣어야 된다면 도움키로 F2를 눌러서 우편번호 들어가게 해주는 거고요. 혹시 자격시험에 우편번호 생략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직접 써줘야지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2번. 자, 기초정보관리에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에 별 표시해 놓고요. 한국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된 오류다. 오류상을 검색을 해서 재무제표를 정정하라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곤쳐줘야 될게요. 자, 시험에 맞게 나오겠지만 요거를 2019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변경해주면 자, 내용이 떠요. 이 내용 가지고 틀린 거를 찾아내주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그리고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이걸 계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오른쪽을 봐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을, 영업의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 요거를 참고로 해서 이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매출액. 자, 매출액은 8,500만원 맞고요. 자, 여기 중요한 매출원가. 혹시 자격증 시험 볼 때 매출원가 구하는 거 물으면 여기 더하기 빼기 나오니까
451번을 눌러서 풀면 됩니다. 자, 매출원가 보면은 기초상품 기초는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4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3,1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1,200이 아니고 1,300이네요. 요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세내기 2급에서는 기초는 직접 넣지만 기말은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말이 틀렸으면 어디, 요거 최소화를 하고요. 어디에서 바꾸는가 하면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서 기말 상품이 틀린 겁니다. 요거를 얼마로 변경을 해주는가 하면 기말 상품 1,280만 원을 1,300으로 변경을 해주면, 자, 변경을 해주면 여기도 대차 차익이 안 나오지요. 변경해 준 다음에 자, 이제 어디로 가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면은 1,300으로 바뀌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엔터 때려 내려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언제나 조심할 거는, 자, 상품 매출원가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2월 돼서 넘어오지만 기초는 직접 집어넣는 거다. 요거 조심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를 보면은 54,000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54만 원. 잘못됐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뭘 빼먹었나요? 광고 선전비가 없네요. 그럼 맨 밑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광고라고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써주면 광고 선전비 뜨면 추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68만 원. 그래서 맞았나 틀렸나 알아보려면 오른쪽에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됩니다. 5,756만 원. 자, 요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으네요. 다음 나가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자, 3번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눌러가지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만약에 없는 계정 과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다 들어옵니다. 없는 게 있을 때는 불러오기를 누르면 다 들어오고요. 여기는 틀린 것만 찾아내주면 되겠네요. 먼저 선급금을 찍으면은, 자, 오른쪽에 선급금이 있죠. 선급금 보면은, 자, 얼마 있어요? 자, 안양상사는 100만 원 맞고, 자, 수원상사는 얼마가 돼요? 수원상사는 180만 원이죠. 그럼 여기 수원상사에 얼마로 변경해줘요? 80만 원을 180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전상사가 170만 원이 아니고 얼마로 수정합니까? 70만 원 해서 차액이 0이 떨어지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찍으면은 여기 나오죠. 자, 대한상사가 얼마가 돼요? 860만 원 맞고, 그 다음 국제상사가 440만 원이네요. 440만 원. 여기 얼마 나와 있어요? 400만 원을 440만 원으로 변경하면 되겠네요. 한국은 맞죠? 그 차액이 0이 떨어지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걸 거래처별 초기 2월. 쉽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한국상사는 마트에서 추정 명절에 직원들의 지급할 선물을 구입하였다. 계정 과목 적요 등록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에서 적요를 등록하라면, 자, 계정 과목 적요 등록 아까 이론에서 얘기했지만 계정 과목을 물으면 찾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이거 도움 안 해도 되고요. 다만 빨간 계정 과목 변경할 때만 뭐라고요? 컨트롤 F2를 누른 다음에 바꿔준다는 거.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를 물었으면 복리후생비에, 자, 뭐를 변경하라고요? 뭐를 추가 입력하라고요? 여기 9번 때려가지고 여기다가 추석, 자, 추석 선물 대금 지급, 선물 대금 지급 이렇게 해서 넣고 엔터 때려서 추가 입력해 주라는 겁니다. 자, 요까지는 기초정보관리를 수정한 다음에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를 연습하면 되지요. 자, 일반 전표 자격시험에 8개 나옵니다. 하나에 3점씩
8개 나오니까요. 일반 전표 하나하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7월 며칠 날이에요? 10일. 자, 7월 10일 되지요.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얘는 하나하나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채점 들어가기 때문에. 자, 7월 10일 날 보면은 한국 상사는 기존 건물이 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기라고 이전하였다. 건물 취득 시에 취득가액이 얼마래요? 5천만 원입니다. 취득가액 5천만 원에다가 취득세 55만 원,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건물 구입과 모든 부대 비용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차변에 건물을 구입하면은 자, 건물이 들어오지요. 토탈 자산을 매입할 때는 부대 비용을 다 더하니까요. 55만 원하고 80만 원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5,135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대금은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면은 보통 예금. 자, 요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은 8월 11일 되겠네요. 8월 11일. 자, 민국 상사는 2년 후네요. 2년 후 해수 조건이면은 장기가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다음에 미리 받은 이자는 이자 수익을 얘기합니다. 공제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네요. 선이자를 받았지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 뭘로 잡아주는가 하면 장기 대여금. 자, 장기 대여금 거래처 코드 내줘야지. 어디에 우리가 빌려준 거냐면 자, 민국 상사지요. 자, 민국 상사에 얼마를 빌려준 거라고요? 200만 원. 200만 원 중에 대변에 선이자를 차감했네요. 자, 이자 수익.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돼서요. 이자 돈을 얼마를 자, 돈을 갖다가 장기 대여금은 3천만 원을 빌려줬네요. 3천만 원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얼마요? 200만 원 차감하고 남는 잔액을 대변에 뭐라고요? 보통 예금으로 줬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 대여금은 3천만 원 되고요. 이자 수익 20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을 빌려준 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 3번을 보면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보면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이동 가능한 중고 난방기를 연산 냉방기로부터 50만 원에 구입했네요. 자, 이런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기 비품들을 우리는 비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차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차변에 비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50만 원 되고요. 대금은 자, 15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면 대변에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고요. 미지급금은 거래처 코드를 연산 넣어줘야 되겠죠. 자, 연산 냉방기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냉난방기에서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지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6일 날. 자, 이런 건 요 9월 6일 많이 나오죠. 자, 김해 상점에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으면 받으러옴입니다. 25만 원을 자,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할인하고 어음 할인할 때 할인료 매각거래 뭘로 잡아줘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뺀 나머지를 당자 예금했네요. 자, 어음을 할인하게 되면은 매각거래는 대변부터 먼저 할게요. 받으럼 나가지요. 자, 받으럼을 어디에서 받은 거를 할인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김해상점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김해상점에서 어음 받은 거 얼마지요? 25만 원 중에서 차변에 자, 손해봤죠. 어음 할인할 때 손해본 거는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어음 할인에 따른 건 뭐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를 손해받는가 하면 2만 원. 빼고 남는 거를 받아서 무슨 예금했다고요? 당좌 예금. 이게 바로 어음 할인이 되겠네요. 다음 9월 며칠 날인가 하면 자 5번 18일 날 천안 상해에서 상품을 갖다 300만 원 매입하고 선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이죠. 50만 원 차감하고 100만 원 보통 예금 이체하고 나머지는 외상이네요. 자,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에 상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얼마를 매입했어요? 300만 원을 매입하고 자, 대변에 자, 뭐를 차감했다고요? 선급금. 자, 선급금은 어디에서 받은 거냐면 천안 상사가 되지요. 자, 천안 상사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5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면 대변에 보통 예금 해가지고 얼마가 날라가는가 하면 100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나머지 차액은 외상이면 매입하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어디에요? 천안 상사에. 자, 언제나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6번 9월 25일 날 다음은 급여 명세서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자, 박기찬 나와가지고 토탈 왼쪽에 보면 급여계가 얼마 나와 있어요? 200만 원 나와 있죠. 그럼 차변에 자, 봉급 800번대 급여입니다. 801번 급여 토탈 200만 원 중에서 대변에 자,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다 부담 19만 8,150원은 뭘로 잡아줘요? 예수금. 회사가 잠시 동안 보관하는 돈 예수금으로 19만 8,150원. 자, 빼고 남는 잔액은 대변에 뭘로 지급했는가 하면 보통 예금이 되겠죠. 이게 바로 실수령액이 되는 겁니다. 보통 예금이 실수령액이 되는 거고, 다음은 11월 19일 날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여러분들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가 되지요.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하게 되면은 차변에 자, 세금과 공과 다 경비는 800번대로 얼마인가 하면 36만 5천 원 되는 거지요. 36만 5천 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면 보통 예금으로 분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13일로 넘어가 볼까요? 얘는 한국 상사는 상품인 문구를 현승 상사에 800만 원에 매출했습니다. 판매하고 매출 대금 중에 60만 원은 60%는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으럼. 나머지는 자 9월 말 나머지는 판매 대금은 9월 말일이 아니고 12월 말일이 되겠네. 12월 말일 날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얘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정리를 해주면은 상품을 매출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 나가지요. 상품 매출 얼마인가 하면 800만 원을 물건을 팔고 차변에 자, 그 중에 800만 원에 60%면은 48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으럼. 어디에서요? 현승에서. 자, 받았으니까 얼마요? 480만 원. 자, 요렇게 처리하고요. 나머진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매출하고 상품일 때 외상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 코드 현승상사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요. 이렇게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 분개가 8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 5번. 자, 문제 5번은 입력된 정보를 갖다가 수정하는 게 2개가 나와요.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는 겁니다. 자, 5번을 보면 입력된 것 중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하여라. 자, 몇 월 며칠 날이에요? 7월 20일. 입력된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자,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200만 원은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인데 실제로 다른 거래처가 지급한 걸로 잘못 입력하였다. 그러니까 당사가 발행한 지급한데 실제는 다른 거래처, 그러니까 우리가 수표를 결제하면 당좌예금이지만 다른 거래처는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니까 뭘로 잡아줘요? 당좌예금 자리에 현 금으로 변경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류 수정하는 거 참 쉽죠, 이거는. 다음 9월 19일 날 가볼까요? 19일 날 가보면 지금 비품하고 보통 예금이 나와 있는데 진정 가구에 구입한 150만 원 비품으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회사 대표 자녀의 결혼 축하금으로 발견됐으면 자, 비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걸 뭐라 그래요? 인출금이죠.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인출금으로 수정을 해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수정을 해준 다음에 문제 6번 자, 결산 문제 4개 나오는 걸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은 다 문제 6번은 결산은 언제요? 12월 31일 날짜에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은행의 보통 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란 거, 마이너스 통장은 당기 차입금을 얘기합니다. 기말 현재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550만 원으로 당기 차입금 계정에 대체했다 그러면은 자, 당기 차입금은 대변부터 먼저 할게요. 당기 차입금에 대체했다라면 당기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자, 얘는 채권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는 자, 우리 은행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얼마가 되는가 하면 5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요거 어디에서요? 보통 예금에서요.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통장 뭘로 잡아주라고요? 당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자, 2번을 보면 한국 상사에 사용해야 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밑줄 그어놔요. 감가상각비는 기계장치가 68만 원, 차량 운반구가 50만 원, 비품이 10만 원. 자, 요거 다 더하면 128만 원이 되지요. 차변은 똑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감가상각 분기하라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기 때문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3개 다 더하면은 128만 원 나오고요. 자, 대변에 여기에 따른 기계장치에 따른 감가상각은 감가라고 치면은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가 뜨지요. 자, 기계장치에 대한 거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68만 원. 또 대변에 자, 차량 운반구에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서 자,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50만 원. 그 다음에 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라고 치면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뜨지요. 얼마가 돼요? 10만 원. 그래서 언제나 감가상각 나오면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2020년 8월 1일 날 보험에 가입을 하고 전액 당기 비용이면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결산 수정 분기하라면은 보험료 납입 금액은 120만 원이고 보험료 적용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이면 1년분이니까 12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되는 거지요. 이때 얼마큼 지났나 볼까요? 8, 9, 10, 11, 12 5개월분은 지났잖아요. 그럼 미경가분은 자 1, 2, 3, 4, 5, 6, 7 7달 남았네요. 70만 원
차변에 남아 있으면, 자, 올해에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급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급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급 비용이 얼마가요? 70만 원. 자, 대변에 뭐가요? 보험료가. 자, 그래서 언제나 2월에 넘어가는 건 선거 비용, 대변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의 별표시 기말 재고 상품은 16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표 입력에서 차대를 3번, 4번이 아니라 이렇게 5번 결차, 결대로 입력해야 됩니다. 얘를 하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우리가 학계 잔액 시산표로 가봐요. 학계 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서 열어보면은 상품이 얼마 나와 있는가 하면 1억 7,400이 나와 있습니다. 1억 7,400에서 기말에 남은 재고 1,650만 원을 빼면 나머지가 소비한 거지요. 그죠? 소비해서 없어지는 거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으로 해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말 상품 재고액 떴다. 어디로 가라? 시산표 합잔으로 들어가라. 합잔에 12월 들어가 가지고 상품을 조회해라. 상품에 차변 조회하면 1억 7,400이 나오면 1억 7,400에서 기말에 남은 거 1,650만 원을 빼면, 자, 당기에 소비된 거 얼마요? 1억 5,750만 원을 어떻게 본 게요? 차변에 결차해서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에서 뺀 남는 거 1억 5,750만 원. 자, 대변은 6번 결대, 결차 결대로 하라면 5번 6번으로 하는 겁니다. 대변에 소멸되는 상품으로. 언제나 기말 상품 재고액 나오면은 차변에 뭘로 분기한다? 시작.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 뭘로 분기한다? 시작. 상품. 자, 요렇게 기억을 해요. 감가상각 나오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 대손 나오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요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7번은 답지에다가 메모해서 답안에다가 옮겨줘야 됩니다. 그럼 문제 7번 다음을 조회해서 입력하래요. 1번 5월 말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얼마냐, 이런 거 물으면 재무 상태표로 가서 5월 달이면 5월 달을 가가지고 5월 말 현재 유동자산이 여기 있네요. 그죠? 1억 6,278만 5,230원에서 자, 유동부채 여기 있습니다. 4,417만 5천 원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1억 1,861만 230원을 자, 책에다 쓰세요. 써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답안에다가 7번은 답안에다 직접 옮겨 적어야 됩니다. 일단 메모를 해놔요.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현금으로 지급한 판관비가 얼마냐. 1. 월계표로 들어가서요. 1. 월계표로 들어가서요. 자, 월계에서 자, 월계를 찍는 게 낫습니다. 일계가 아니고 월계입니다. 자, 월을 물었으면 월계에 자, 1월부터 몇 월 달요? 6월 달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냐고 물으면은 여기 월계표에 가서 현금 차변, 자,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 차변란을 보면 4,229만 3,030원을 적으세요. 항상 문제 7번은 적었다가 이론 풀 때 답안에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옮겨 적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갖추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 문제네요. 3번 6월 30일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물으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6월달 찍어가지고 기계장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 기계장치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 있죠. 자, 기계장치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단기입니다. 단기에서 나와 있는 거
1,000만 원은 뭐가 돼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물가격입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남은 장부가액, 바로 요걸로 답해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현재 가치는 850만 원입니다. 850만 원 쓰세요. 쓴 다음에 답안에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회 문제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만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실물을 먼저 푼 다음에 이론을 풀 때, 실물을 먼저 푼 다음에 이론을 풀 때 개정 과목 적요 등록에서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자산이 어떻게 구분된지 나오지요. 여기에 나오는 개정 과목을 모를 때는 여기 개정 과목 적요 등록을 가고요.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서는 자 여기 계산하는 거 나오지. 요거 참고로 하고 매출원가 구하는 거 요거 참고로 해서 계산하면은 무탈하게 시험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마칠게요.